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준비 안 하면 큰일 나는 일본에서 장기간 집을 비울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거는 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입주자의 의무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이 장기간의 기간은 보통 계약서보다 약간 틀린데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장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집을 비울 때, 한국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했을 때는 주인이나 관리회사에 꼭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올 예정이라고 연락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갔을 때 연락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주인은 도망간 걸로 판정해서 방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2달 이상 무단으로 체납이 있으면 주인은 해약하는 조건으로 될 수 있게 계약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인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고 얘기했을 때 주인이 물어보는 건 어떤 걸 물어보냐면 월세를 어떻게 낼 건지,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만약에 연락이 안 됐을 때 누구 대신 연락을 받아줄 긴급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인은 준비해서 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얘기가 없더라도 본인이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한국이나 여행을 갔었을 때, 지금 이렇게 이번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원래는 뭐 한 달 갔다 올 예정이었는데 몇 달이 되는 케이스도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못 들어오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관리회사나 주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월세 보내는 구좌번호를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 계약했던 손님이야 저한테 연락해서, 카톡에 연락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한테 계약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본인이 알아서 준비해서 가셔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주인하고 항상 연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증이라든가 밀리지 않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에 대한 문제인데,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요금, 전화 요금, 요 요금에 대해서는 만약 장기간 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면 자동이체를 신청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자동이체는 신청한다고 내가 오늘 한국처럼 곧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신청하면 오늘부터 한 달이나 2달 뒤에 오는 요금부터 자동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동이체를 신청했어도 거기서 뭐 글자 하나가 틀리다든가 아니면 도장이 틀렸다든가 이러면 자동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서 준비하셔서 만약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이제 자동이체 됐는지 안 됐는지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가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체납이 되면 자동으로 끊깁니다.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끊깁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화된 곳에서 요금을 안 내서 끊겼을 경우는 다시 그쪽에 가입하는 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동정전력, 도시가스, 그 다음에 수도국, 여기는 거의 뭐 공사, 한국 얘기를 하면 공사, 그 정부 투자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체납이 된 거는 다시 요금 내고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일반 자유화된 일반적인 회사에서 한 곳은 다시 가입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요것도 장기간 가 있을 것 같으면 자동이체 신청을 놓든가 아니면 친구한테 꼭 부탁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인터넷도 NTT에 있는 히카리5가 있고, 그 다음 제이콤에서 하는, 케이블 회사에서 하는 히카리5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이콘 같은 경우도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요금을 안 내고 나중에 와가지고 여기 요금을 이제 여기도 몇 달 안 내면 해약을 당하게 됩니다. 해약을 당하면 다시 재가입을 하려고 해서 재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하는 거, 뭐 기업들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되도록이면 요금 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금 밀렸을 때는 꼭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요금을 밀리지 않게 낼 수 있게. 전기수도 가스는 오히려 안 내면 끊어지고 요금 내고 다시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끊어지면 제이콘 같은 경우는 다시 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NTT 같은 경우는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기 신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인해서 제일 큰일 나는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특히 제일 많았던 거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물이 녹아서 전기가 끊어지면 냉장고가 정지되기 때문에 냉동고나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냉동고 같은 경우는 물이 얼었던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냉장고는 그 음식물이 썩고, 그래서 벌레가 생길 위험성과, 그 다음에 냉동고에서 물이 흐르면 이게 그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바닥으로 흘러내면 바닥이 색깔이 변질되거나, 좀 더 심할 경우는 바닥이 썩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비용이 나중에 나갈 때 본인한테 다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별로 얼마 공간적으로는 얼마 기스를 상처를 안 냈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어차피 사람이 인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노동비라든가 이걸 내야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그 원재료값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제가 주의하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준비 안 하고 가셨다 그러면 꼭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전기가 끊어졌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것 좀 다 청소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장기간 한국이라든가 여행을 가기 때문에 뭐 전기도 끊고 전기가 끊어도 괜찮을 정도로 한다면 냉장고 청소 다 해놓으시고요. 물기 없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냉장고 문 열어서 냉장고 안에 다 마르게. 왜냐면 물기가 있고 냉장고 문을 닫아 놓으면 거기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그 청소하려면 아마 되게 힘들어지니까 처음부터 물기 다 닦고 청소하고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하시면 이런 나중에 감당해야 될 문제가 적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